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을 급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구독자님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짧게나마 바로 만들어서 급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HLB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참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간암 신약 재제출에 대해서 FDA 접수가 완료됐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온 겁니다. 늦은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리고 걱정을 그리고 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사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이렇게 늦은 저녁이지만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내일 일요일 날 우리 주주분들께서 편안한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스럽겠지만 정말 감사한 일을 해냈다. 이렇게 좀 HLB 임직원 여러분들께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은 일단 NDA, BLA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NDA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보세라닙 관련돼서 NDA를 제출을 하는 것이고 자 BLA 같은 경우는 이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막 이렇게 제출이 둘 다 무사히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 또한 마음을 졸이면서 계속해서 혹시라도 접수가 제대로 됐다는 소식이 있을까봐 서칭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시점에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 전에 어떻게 됐나 혹시 무슨 소식이 있나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 올라와서 너무나 이런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께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 관문이죠. 1차 관문. 자, 20일 날 제대로 접수가 되는 것이 1차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항서제약과 그다음에 HAB의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 이 양사죠. 이 두 회사가 아무튼 서류 열심히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해서 FDA 제출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CMC에 관한 부분에 보안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항서제약은 별도로 CMC에 대한 부분 보완을 계속 해왔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번에 서류가 접수가 약간 좀 늦어졌던 가장 주된 이유가 자 생존 기간 여러분들 자 이 생존 OS 이 생존 기간이 지난번에는 1개월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대폭 늘어난 이 OS 23.8개월을 추가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 각각 승인을 받는 게 맞는데 지난번 처음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 병용요법은 하나로 통합해서 심사를 승인 절차를 가겠다라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는 CBER 그리고 CDER 여기서 CDER에 같이 승인 절차를 받는 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DER에서 승인 절차가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렇다면 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여러분들 가장 또 궁금해하실 심사 등급 클래스 1인지 2인지 이 부분을 결정해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또 이때 굉장히 또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어쨌든 지금 1차 관문을 통과를 했다. 자 이번엔 심사 등급 이 부분 클래스 1, 클래스 2 자 이 부분에 대한 2차 관문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자 클래스 1로 진행이 될 경우 2개월 그리고 클래스 2로 진행이 될 경우는 이제 6개월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가장 베스트인 것은 여러분도 저도 자, 이 클래스 1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 클래스 1로만 갈 수 있다면 주가는 지난번 최고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2로 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은데 자 그래도 대략적인 이제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 FDA 규정이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이 심사 등급에 대한 분류를 위한 이 규정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FDA 규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는 시간을 주말 동안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NDA와 BLA 관련해가지고 제출을 했을 때 심사 등급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관련된 제 규정입니다. 이게 FDA 규정이고요. 자, CDER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맵은 이 CDER에서 진행될 때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잠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분류를 하는데요. 클래스 1의 경우에는 자, 2개월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이제 재제출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결과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2등급 이게 클래스 2입니다. 클래스 2일 경우에는 자, 6개월 이내에 검토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던 클래스 1은 2개월, 클래스 2는 6개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물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즉 접수를 하면은 재제출에 대한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등급이 자,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이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한을 발송할 때 이때 클래스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물론 자, 여기에서는 바로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심사 등급이 나와서 바로 심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미비된 이 부분을 보완을 한 다음에 비로소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심사 기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이 심사 등급을 통보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는 클래스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 기준은 바로 접수일입니다. 접수일. 보시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 등급이 어떤 건지 30일 이내에 통보지만 이게 10일이 될 수 있고 20일이 될 수 있고 30일을 다 채워서 통보를 해줄 수 있는데 통보를 해준 다음부터 이 기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 9월 20일 이 접수일부터 어느 이 기간에 상관없이 클래스 1이면 9월 20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리고 클래스 2면은 6개월 이내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자, 20일 접수가 완료가 된 후에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자, 서류 접수가, 자, 완벽하다. 서류 접수가, 자, 완벽하다. 자, 그러면 30일 이내에 심사 등급을 통보를 해 줄 거고요. 자, 이때는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또 나누게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자, 서류가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 마찬가지 30일 이내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 주면서 보완이 완료된 후에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간은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길어지겠죠. 자, 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보완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변수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클래스 1, 클래스 2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규정상, 자, 클래스 1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내용, 자, 1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라벨링 관련돼서 그리고 뭐 시판 후에 대한 약속된 부분 그리고 뭐 이전에 신청서에서 제출했던 데이터의 사소한 재분석 보시면 이게 사소한 재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타 뭐 사소한 제 설명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표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사소한 것만 이 1등급 범주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등급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요. 자, 자문위원회에 제출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1등급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재제출에 대한 부분은 클래스 2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뭐 많은 다른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무조건 클래스 1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이번 주말에 남은 주말 동안에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자, 이 OS 이 생존 기간이 21.1개월이었죠. 자,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했는데 지금 23.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 OS에 대한 부분은 이 신약에 대한 성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사소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클래스 2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클래스 2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제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요, 테러를 굉장히 많이 당했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신 있게 여러분들께 제가 판단하는 대로 제 관점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제 관점에서 대응하기를 원하시거나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런 FDA 규정집이나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시켜 드렸었습니다. 제 판단, 제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자,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화면을 좀 고정을 시켜 놓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클래스 1로 되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신고가를 무조건 갱신하고 더 높은,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자, 클래스 2일 경우 같은 경우는, 자, 클래스 2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자체를 엑시트해야 되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단지 기간이 좀 지연이 된다. 그로 인해서 시간적인 이제 기회비용과 아무래도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응축돼서 분출됐을 때와는 조금 그 힘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클래스 2라고 발표되는 순간 이 기회비용, 이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을 좀 감내하기 힘든 분들은 아마 매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부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따라서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자, HLB는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 투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분들은 사실 클래스 2든 클래스 1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클래스 2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뭔가 또 이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클래스 1로 빠르게 진행이 될 때, 자, 110% 기대감이 충만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자, 클래스 2로 갔을 때는 이 110%에 못 미치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 추진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자,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없다면 없을 수 있는 게, 어쨌든 지금 1차 관문을 깔끔하게 통과함으로써 20일 접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1차 관문을 깔끔하게 통과함으로써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연히 자, 주가 상승에 자, 힘이 실릴 거고요. 그동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 코스피, 코스닥 이제 반등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HLB 지금 이 1차 관문 때문에 가는 둥 마는 둥 굉장히 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자, 이러한 모습은 자,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고요. 월요일부터는 조금 더 큰 움직임으로 주가에 반영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엄청난 드라마틱한 급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심사 등급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까지 되어야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이 오든지 아니면 큰 조정이 오든지, 자, 이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준비할 거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일단 제 관점은, 자, 일단 여러분들 자, 현재 자, 9만 원 자, 이하에서 자, 매수가 가능하다면 자, 비중을 늘리셔도 좋습니다. 비중을 늘리시고요. 단 오늘 접수 소식에 의해서 갭상승을 한다면, 자, 이럴 때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이 힘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부 다시 또 가격이 안정화되면은 9만 원 이하일 때만 비중을 일단 늘리시고요. 자, 접수하고 나서 30일 이내 자, 클래스가 통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비중을 늘리시거나, 자,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당한 타점이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자, 일단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적당한 가격대와 적당한 시기에 자, 비중 축소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상단에 보시는 제 전화번호에 자, 문자로 자, HLB 또는 뭐 한글로 H 자, 또는 자, H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분들 비상 연락망에 등록을 해가지고 장중에 자, 대응이 필요할 때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 자, 비중에 관한 부분,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자, 어느 시기에, 자, 어느 가격대,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도 이제 일정에 맞춰서 제가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어쨌든 자, 보험 하나, 자, 든든한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관점을 중간중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좀 편안하게 좀 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빨리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